네, 임명진 목사와 함께 전국 해법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죠. 하면서 뭐 대한민국 헌법을 또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퇴를 전후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그런지 지지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권 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무성 대표에 의해서 2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까운 이 사람들하고 또 자리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 돼서 남기를 바란다. 마치 살아 돌아오라 뭐 이런 뜻의 발언도 했다 그러는데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런 행보나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서로 얘기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이런 사태 때문에 결국은 뭐 여당과 정부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네. 또 그런 집권 여당이니까요. 예, 그런 집권 여당의 상처라는 거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뭄도 심각하죠.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다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네. 민생에 집중해야 될 이때, 특별히 이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이때 이런 네. 사태 때문에 결국은 뭐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염려스럽게 했고 네. 결국 뭐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오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뭐 어제로서 일단 이제 봉합이 된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 이 새누리당 어쨌든 빨리 좀 잊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지금은 무건이 필요할 때다. 무건이 필요한 때다. 말 좀 아끼자. 이 말로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뭐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만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건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 이 듣는 국회의원들이 참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는 게 중요한데 예.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네.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 국정을 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말 이런 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지도 않고 말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물론 분란이 되는 말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네. 오해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이 김무성 대표가 이 과정 한 2주간에 걸친 이른바 유승민 정국, 네. 유승민 이 원내대표의 사태로 마무리가 된 네. 이 정국에서 뭐 중재도 하려고 하고 또 청와대 쪽과 뭐 어쨌든 이 좀 조정도 하려고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저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력의 빈곤을 드러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사태의 변을 말하면서 네. 사태의 변인지 출정식 변인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 제1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이 정치가 뭐냐라는 거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뜻밖의 그런 말이고 네. 저도 헌법 제1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67년 동안 그게 변치 않고 헌법이 여러 번 네. 개정됐어도 67년 동안 변치 않고 1조 1항이었다는데요. 이제 많은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기는 그런 이제 말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새누리당 안에 있었던 이 사태, 유승민 파동이라고 하는 이 사태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기 투쟁이었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선택이라는 거는 정말 헌법적 가치를 내가 당대표로서 지킬 거냐. 아니냐.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 네. 비난 이런 거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또 당 대표로서 이건 단지 여권에 일어났던 어떻든 여러 가지 잡음이었다, 네. 불협화음이었다. 그래서 당 대표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율을 해보고 협상을 해보고 네. 하려고 했던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또 평가가 달라질 거고. 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김무성 대표가 정말 헌법적 가치를 집권 여당이 예. 지키는 일을 게을리한 일이다. 이거는 예. 반기한 일이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당의 대표니까요. 네. 범여권이나 또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이 김무성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그럼 평가가 좀 다르게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이번에 평가 이렇게 그 사태 수습하는 걸 보면서 네. 이게 김무성 대표가 본래 이 국회법 개정안 네. 잘 됐다는 평가를 최고위원회에서 처음에, 예. 최고위원회에서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도부들이. 직후에 그랬더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 국회법 개정을 할 때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혼자 한 거 아니고 네. 적어도 지도부하고 의논을 했을 것이고 뭐 그때 이미 다 진행된 걸 알았을 테니까 그때 이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책임이 사실은 네. 여권 지도부에 있고 김무성 대표에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지는 모습 같은 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런 면이 나는 부족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저 이번 이 여권의 이 내홍 상황, 네. 내홍 사태, 이 유승민 사태 전국에서 새정치연합이 막게 이 새누리당 사장을 막 분석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 분석 중에 보면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다.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당내 입지는 오히려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청와대나 누가 어디에서 김무성 대표 비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유승민 대표 같은 사건이 나면은 저건 끝인데 예. 아마 청와대나 이런 데서도 김무성 대표의 눈치를 좀 봐야 될 거래요 이제는. 아, 그렇게 예, 되네요. 난 오히려 예. 상당한 그런 무슨 뭐 다음번에 김무성 대표도 아마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할 거래요 이제는. 이 정치라는 게 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네. 고민하게 되는데 네. 지금 목사님의 평가를 쭉 들어보면 김무성 대표는 명분에서는 좀 다소 밀렸어요. 네. 밀렸어도 이 현실 정치의 실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는 굉장히 입지가 좀 예. 단단해졌다. 예, 난 이런 그렇게 평가를 봅니다.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 건가? 네. 그건 또 다음번 문제입니다. 역시 정치 지도자는 네. 예,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바라보고 더군다나 가야 되는 뭐 거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 예. 대권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네. 이 사건이 이번 일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을 거냐, 받아들여질 어떻게 것이냐. 평가될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예. 큰 틀에 있어서는 아마 뭐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그 유승민 정국을 빨리 넘어서고 싶어 하는 네, 마음이 있는 건 뭐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아끼라고 해서 이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이 후임 원내대표를 빨리 그 결정을 해서 네. 새로운 체제를 가동시키고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체제가 뭐 추경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새누리당은 다음 원내대표를 누구를 정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이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네. 오늘 분위기를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선보다는 합의추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구냐 할 때 이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 같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네, 전 네. 정책위 의장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원유철 의원이 이 합의추대의 영순위로 되게 거론이 네, 된다. 네. 이게 오늘 이 시각까지의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거 아주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아. 지금 이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나올 텐데 또 혼란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단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네. 그렇게 해서 또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지금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민생이 어려운 네. 이 시기에 그것 때문에 염려를 끼치고 또 전국을 어지럽게 하는 거는 난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건 참 국민들한테 못할 일이다. 그거는. 네. 뭐 원내대표가 무슨 대단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빨리 어떻든지 간에 해야 되고 이번에 갈라져 있는 그런 당심을 그런 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추대하는 것이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원유철 의원은 이미 어떻든 유승민 대표가 물러난 마당에 같은 런닝메이트였고 네네.
또 그 연속성이라든지 뭐 또 그 여러 가지 그 원만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신중했더라고요. 이 네. 유승민 사태에서도 네. 신중한 처신을 했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유승민 대표와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은 배를 탔던 이 원내 지도부의 그 중요한 일원이었는데 다시 후임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냐 한 반대론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세상 일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원유철 의원으로라는 거는 저는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 어떤 예? 장점이 예를 들면 뭐 있다고 유승민 사태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원내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중에도. 원내외에 많이 있는 것 많이 같습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도 하나로 묶어 나가기 위해서도 예. 뭐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일을 했던 그 원유철 네. 의원이 적합한 거고 네, 네. 또 연속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새로운 원내대표가 와서 또 뭐 상황을 파악하고 뭐 또 야당과 교섭을 시작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같이 이러던 사람이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하긴 10개월 남았어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네. 그 지금 가장 이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이 추경인데 추경인데. 네. 추경과 관련된 당정 협의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려 그랬는데도 네. 조금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하고 원유철 정책위원장이 그렇죠. 주도해서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네. 업무 연속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그런 강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유승민 원내대표, 뭐 원유철 정책위원장 다 내치면 그 어디 삭막해서 되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조금 훈훈한 면이 좀 있어야죠. 그런 네.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예, 저는 그 적당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선택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건 저희들이 조금 앞질러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까지의 분위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지 네, 네, 최종 결정은 전혀 네.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권 상황도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야권 쪽은 지금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할 때마다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우선 오늘 혁신의 2차 혁신안 발표에 대한 이 새정치연합의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 네. 이걸 먼저 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된 사무총장제 폐지를 통해 당무기구는 계파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하는 자율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변모한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도 높은 혁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을 잘 인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떤 혁신도 희생은 필요합니다. 자발적 헌신이 뒷받침됐을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혁신은 주장하는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되고 책임지는 혁신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2차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최고위원제 폐지와 사무총장직 폐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은 다 최고위원제 폐지도 총선 후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총장직 폐지 대신에 5개 부문의 본부장 체제로 가는데 이 본부장에 대한 임명도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그 얘기 듣고 저 웃었습니다.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최고위원회를 없앤다. 예. 그 계파 싸움을 많이 하니까 또 무슨 뭐 사무총장을 없앤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네.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사람의 문제죠. 하하. 예. 물론 뭐 최고의 그 정당이라는 게 뭐 같은 뭐 뜻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계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정당에서 뭐 당연한 거고 최고위원들이라는 건 그 여러 계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 당의 총의를 그 수렴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실험한 거거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뭐를 다 임명을 한다. 그건 정말 제왕적 또 총재가 될 텐데 네. 저게 정말로 글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지금 네. 오히려 사람 때문에 이 문제를 삼는 건데 지금 그 엉뚱하게 지금 그 제도를 탓하고 제도를 바꿔보겠다. 물론 뭐 제도라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조금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예. 더군다나 지금 뭐 김상곤 혁신위원 안을 보면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 끝난 다음에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지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예. 내년 총선을 누가 주도를 할 거냐는 것 때문에 지금 당이 부글부글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뭐 문 대표가 무슨 내년 4월까지 총선 다 끝난 다음에 뭐 물러나겠단 말이지. 그거야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예. 이제 국민들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은 아니 있는 제도 안에서 잘 생각을 해야지. 아이 그래 최고위원회가 문제가 된다고 뭐 최고위원회를 없앤다. 아 지금 메르스 사태를 대처를 잘못했으니까 보건복지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참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조금 좀 알겠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혁신위원회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의결기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앙위원회라든지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의결 절차를 밟을 건데 이제 문재인 대표도 걱정이 되는지 강도 높은 혁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혁신안들을 잘 인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랬습니다. 네. 인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혁신위원회가 지금 8번째인지 7번째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왜 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왜 실행이 안 되느냐? 인준을 해야 될 기관에서 인준을 안 하니까 아하. 실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발족이 될 때 무엇부터 혁신을 해야 되는가? 아. 혁신위원회에다가 전권을 결정하면 그게 실행이다, 결정이다. 그런 혁신적인 결정 권한을 줘야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당신들 잘 얘기해봐라. 그리고 결정을 우리가 할게.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혁신이 될 건가?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혁신위원회에 그렇군요.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혁신위가 발표된 딱 이날 한 100명 정도 되는 이 당직자 출신 당원들이 네. 이 새정치연합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네. 집단 탈당을 선언했거든요. 네. 네. 그 모습을 좀 보니까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야당에 네. 지금은 새정치연합에 몸을 담았던 당직자들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신당 쪽으로 역시 좀 힘이 기울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이게 끝날 것인지 말이죠. 뭐 좀 더 두고 보긴 해야지만은 지금 네. 많은 분들이 혁신위원회 결과를 보자, 네. 혁신위원회 결과를 보자 그런 말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잘하면 뭐 당을 떠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네. 결과를 두고 보자 그러는 거니까 저는 뭐 전초전이라고 보고요. 네, 네. 결국 혁신위원회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느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또 한 번 해오리 바람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그 김한길 의원, 이인재 의원의 검찰 소환에 이 두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김한길 의원은 이제 당론으로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박지원 의원과 관련된 그 2심 재판이 나왔는데요.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였던 네, 것이. 네. 그래서 물론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바로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네, 네. 그런데 이 박지원 의원 재판과 관련해서 그 새정치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이 국회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황교안 공안총리 취임 이후 검찰의 야당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재판부 판결인데 어쨌든 네. 황교안 총리와 연결 지어서 지금 공안정국이다 이렇게 규정한 논평을 냈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들 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에서 소환하는 거를 불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소환을 하는데 그걸 불응하는 거. 뭐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혐의가 있을 때 불응하는 거. 네. 난 참 그건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누구든 누구든지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죠. 뭐. 예. 아니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뭐 부르면 가야 되고 국회의원은 부르면 안 가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가서 정말로 죄가 없으면 없는 거를 밝혀야죠. 네. 요즘 세상이 무슨 검찰이 뭐 옛날 검찰이 아니고 네. 없는 거를 있다고 하겠습니까? 있는 걸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무슨 정치적인 이유를 대서 더군다나 그거를 당론으로 결정한다?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인재 최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의 지금 최고위원인데 네. 집권당의 최고위원인데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이게 법을 지켜라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습도 나는 참 그게 보기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사정정국이라는 거 뭐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보면 흔히 무슨 그 핑계를 정치인들이 핑계를 대려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사정정국이다 네. 나는 그것도만 바람직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검찰이 그동안 뭐 국민들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네. 어떻든 뭐 국민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거든. 죽으면서 한 얘기는 진실이다. 그러나 뭐 법적으로 그게 뭐 증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뭐 또는 뭐 공소시효가 넘었거나. 공소시효가 넘었다든지 뭐 예.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일이 그냥 그런 걸 지나치면서 또 뭐 야당 의원들을 또 이렇게 뭐 소환하고 또 뭐 이런 일 그 오비 이락과도 같은 일일는지 모르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에게 많은 알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사전 전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 전국이었던지 뭐였던지 간에 아니 검찰이 오라 그러면 가서 당당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박지원은 재판과 관련된 그 논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특별히 예. 뭐 재판에 대해서야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우리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이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의 총리와 연결시켜서 네, 이렇게 뭐 하는 것 그것도, 자체가 그것도 정치 공세점으로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예.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독립된 그런 헌법 기관들인데 서로 존중해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폄하하는 거는 네.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박지원 의원 본인은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네, 점잖게 그 네. 논평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추경 심의가 이제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뭐 이게 사실 추경이라는 게 규모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추경이냐 따질 건 또 따져야 되는데 따질 거 제대로 따지면서 그러나 타이밍 놓치지 않게 이게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러면서 좀 민생 국회로 전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추경 문제는 저는 정치적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또 시급성도 있고 타이밍이 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네.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이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하고 무슨 뭐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총선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당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민생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지금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참 살기가 어려워서 다들 뭐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좀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모처럼 국회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추경을 계기로 네. 여야 모두 네. 이게 민생에 집중하는 네. 그런 정치를 보여주면 이게 윈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구 뭐 예산 자꾸 끼워내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좀 이번에 국회가 보여줘서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